지금 보신 대로 저기 청와대에서 인적 교체를 한 것으로 저희가 전해지고 있고 조금 전에 이제 정영국 대변인이 발표를 했는데요. 이 관련돼서 저희 장성호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상당히 좀 아까 조금 전에 뉴스일본지에서 얘기하셨지만 네. 상당히 빠르게 좀 이루어졌네요. 내용 좀 짚어볼까요? 네. 빠르게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네네. 국민적 지금 의혹이 상당히 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통령의 진퇴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것을 돌파하는 최소의 어떤 단초 출발점은 인적 쇄신이라고 봅니다. 네네. 그래서 인적 쇄신이 어떤 국면 전환 카드로 쓰는 것은 절대 안 된다. 네네. 다만 이 인적 쇄신 카드를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리더십 스타일을 전환하는 카드로 쓸 필요가 있고 네. 그런 차원에서 일차적으로 지금 청와대 참모진 10명입니다. 네. 참모진이 10명인데 그중에서 50% 5명을 지금 교체를 했고 그리고 예. 비서실장도 같이 이제 교체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일단 교체한 사람 교체하고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이 이제 저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는 소위 네. 총무비서관인 이재만 그리고 부속비서관인 정호성 네. 그리고 국정홍보비서관인 안봉근 이 3인의 비서관도 전격 사표 수리를 했다. 예. 이것이 저는 가장 큰 방점이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특히 그동안에 수개월 동안 국정의 가장 핵심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우병우 민정수석과 안종범 정책수석 네. 최근에 뭐 미르라든가 이런 데 사태 K스포츠단과 관련해서 상당히 큰 문제점이 노출되지 않았습니까? 네. 검찰 조사를 앞두고 이 두 분을 이제 전격 경질 사직 교체를 했다는 것이 이번 인사의 가장 큰 돋보이는 것이고 네. 특히 이제 김재원 정무수석도 하고 김성우 홍보수석도 사표가 수리됐다고 발표를 네네. 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야당과 대화가 가능한 정보수석을 찾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적임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국정 난맥상에 보면 여당과 야당이 지금 갈등하고 있는 국면 아닙니까? 그래서 네. 대선을 앞두고 이 정무수석의 위치가 앞으로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야당을 카운터파트로 해서 야당과 서로 호흡을 맞추고 혹시 모르는 거국 내각이 출범됐을 경우에 네. 협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야당에 대해서 잘하는 인사를 정무수석으로 발탁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예. 이것은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 네. 오늘 민정수석의 이제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 네. 수사 어떤 전문가입니다. 인물입니까? 예, 예. 수사 전문가고 네. 과거에 이제 대검 중수부장도 했고 검찰총장 하마평도 이제 수차례 오른 분인데 지금 최순실 사건으로 인해서 앞으로 수사 국면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이 수사 전문가를 민정수석으로 지금 발탁을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최재경 민정수석이 이것을 수락한 것을 보면 엄청나게 큰 고뇌를 하고 수락을 했지 않았나. 예. 앞으로 모든 것이 최재경 민정수석의 입을 주시할 텐데 정말 객관적이고 국민들한테 그동안 있었던 최순실 의혹이라든가 우병우 사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책임이 지금 최재경 민정수석한테 지금 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최순실 사태를 좀 잠재우기 위한 어떤 일환으로 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 드는데요. 네네. 기본적으로 이제 민정수석과 홍보수석이 새롭게 임명이 됐는데 그 이외에는 이제 추후에 신속하게 인사를 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만 네네. 이런 게 다 정해진 상태에서 좀 내놓는 게 더 모양새가 좋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 두 명만 일단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예. 오죽 급하면 대통령이 이런 인사카드를 보였겠습니까? 저도 좀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 예, 예. 네. 대통령 입장에서 이렇게 허술한 인사카드를 인적 개편을 지금 선보인 것은 그만큼 대통령이 다급하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이 인사를 보고 느낄 수가 있는데 예. 하루가 급하다. 하루가 급하기 때문에 일단은 대통령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사과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팩트는 2차 사과를 물론 해야 되겠지만 2차 사과는 검찰 수사가 난 다음에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 뭐 매일 나와서 사과하라면 그것이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일단 인적 쇄신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 거국 내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책임 총리제로 갈 것이냐 네. 이것도 아직 청와대 내부에서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네. 급한 부분만 먼저 인적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추후적으로 앞으로 국정의 방향에 대해서 아직 내부적으로도 지금 상당히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정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결정이 되면 예. 그에 맞는 인사를 또 찾아서 여기에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인사가
단 2명, 민정수석의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 홍보수석의 배승래 전 국회 대변인. 예. 지금 홍보도 나오는 상당히 사실 중요합니다. 지금. 홍보수석에 대해서도 면면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좀 네. 설명을 해주시죠. 예. 뭐 정치적인 감각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뭐 KBS나 SBS 방송에서 그동안 수차례 아니 오랫동안 이렇게 근무를 한 경력도 있고 네. 네, 네. 특히 국회 대변인을 했다는 것은 정치적인 감각을 그만큼 키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정치적인 격변기에 홍보수석은 이 격변기 어떤 컨트롤 메이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모든 언론을 상대해야 되는 네. 홍보수석이기 때문에 지금 이 두 포스트 민정과 홍보는 정말로 중요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먼저 인선을 했다고 봅니다. 네. 자, 문고리 3인방과 우병우 민정수석 눈에 띄는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어떤 그 야권도 그렇고요. 경질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왔지만 네. 그동안 버티기를 해왔었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사표 처리가 됐고 교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갖는 의미가 상당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이것을 버리기 싫은 카드였을지도 모르지만 네네. 지금 최순실 카드가 너무 본질보다 훨씬 더 해서 커지게 지금 대통령한테 부면에 대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대통령 자리를 버려야 될 수도 있고 대통령 자리를 버리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국가적인 이 난제로 부각됐기 때문에 그 중심에 지금 대통령이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자신을 정치하는 동안 쭉 같이 왔던 수족을 잘라내는 그런 아픔을 지금 대통령이 선보였기 때문에 네네. 이것보다 더 큰 아픔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국면을 해소하고 다시 세우고 국정을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것도 그 책임이 또 대통령한테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인적 쇄신을 통해서 하는 길밖에 없다. 그러나 과연 이 세 분이 그동안 20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주변을 지켜오고 정말 입모습만 보면은 대통령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텐데 척하면 척 같은 그런 인물이죠. 예. 그러니까 척하면 척하는 그런 것을 이제 알 텐데 이 사람들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될까? 과연 있을까 저는 상당히 궁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태가 수습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결국 교체가 됐습니다. 안 수석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계속해서 같이 해온 인물인데요. 그렇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 의혹의 어떤 중심에 서 있는 인물로도 지금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경제학 박사고 성대에서 경제학과 교수를 하는 경제 전문가인데 그래서 애초에 대선 때부터 해서 대통령의 어떤 경제 자문 그룹으로 들어와서 장관까지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다시 청와대에 들어가서 정책수석,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을 컨트롤 타워로 해서 지금 종합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나 이 미르라든가 K스포츠단 여기에 어떤 이 정책적인 담당자, 책임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개입할 수밖에 없었고 취지는 좋았지만 결국은 이것이 국민적인 의혹이 갖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책임을 졌다고 봅니다. 물론 향후에 나올 검찰 수사에서 구체적인 어떤 범죄 사실이라든가 국정에 반하는 그런 사항이 나오면 이 수석도 사법적인 판단, 사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이게 보니까 비서실장이랑 그러니까 총 참모진 5명 교체가 되고 나머지는 이제 국정 상황을 감안해서 네. 유임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좀 석연찮지 않습니까? 그 교체가 되려면 이제 뭔가 전원이 다 전원 교체가 되든가 이게 굉장히 좀 그 국민들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미봉책이지 않겠느냐, 급한 불을 좀 끌려고 한 게 아니겠냐 이런 느낌을 더 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부분요? 국민이 지금 원하는 것은 인적 쇄신 아니었습니까? 애초에 우병우 수석부터 해서 문고리 3인방은 첫 해부터 문제가 나왔고 그러나 그 답이 너무 늦었다고 봅니다. 지도자는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국민이 원하는 것을 미리 알아차려서 그것을 사실은 청와대 스태프들이 하는 건데 스태프들이 지금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 지도자가 그런 말을 안 들으면 듣게 만들고 설득하고 자기가 여기서 직을 걸고 진언할 수 있는 그런 충원할 수 있는 충신이 필요한데 예. 이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충신은 아니었다. 다만 대통령이 시키는 것은 열심히 하려고 한 그런 흔적은 보이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한테 결국은 엄청나게 큰 데미지 리스크를 입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차원에서
늦었지만 그래도 만시지탄이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민정수석과 홍보수석만 임명이 됐고 예. 이제 신임 비서실장 그리고 정책조정수석, 정무수석 후속 인사가 단행돼야 될 텐데 네. 그렇다면 어떤 분이 적합할까요? 특히 비서실장이 제일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좀 예상해 보세요? 지금 뭐 오늘 다 이 자리를 채웠으면 좋겠지만 네.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태에서 고사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지금 박근혜 정권이 쭉 왔을 때 총리를 임명하려 해도 고사하는 사람이 많아서 임명하지 못하고 많이 뒤로 딜레이되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사태에서 촛불 시위까지 일어나는 이 사태에서 누가 비서실장을 하자고 청와대에서 요구를 했을 때 흔쾌히 오케이 하겠냐. 그래서 이 구인단이 상당히 심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어떤 판단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위기에 여우 같은 스타일로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는 비서실장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대통령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 네. 그리고 정치를 해서 국회의원 5선 이상 한 분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5선 이상 한 분은 정치권 여야 모든 인맥들을 다 서로 소통하고 정치를 같이 해보기 때문에 국정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5선 정도 하면 대선을 2-3번 정도 치러보지 않았습니까? 정치적인 캐리어가 강한 분 이런 분들이 저는 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예를 좀 들어주십시오. 예를 들면 또 이것이 되는데 네. 개인 사견이니까요. 하여튼 예를 들어서 과거에 홍사덕 의원 같은 분 이런 분들이 하면 좋은데 이런 분들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캐리어가 있는 분들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런 국면에 투입이 돼서 대통령의 위기 때 그동안 대통령과 같이 해온 분들이 야당도 알고 정치를 알고 정치를 모르면 여기에서 비서실장이 들어와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예. 야당과 터놓고 얘기하고 소주 한 잔 기울이면서 우리 이렇게 해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네. 대통령이 접근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비서실장이 대통령 대신해서 전방위로 이렇게 해서 광폭 행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지금 찾아야 됩니다. 아하. 쉽진 않겠네요. 그렇죠? 어려운 것이죠. 총리는 더 어렵다고 봅니다. 네. 책임 총리제를 하면 책임 총리에 걸맞는 사람이 해야 될 것이고 네. 거국 중립 내각을 하려면 거국 중립 내각에 맞는 총리를 찾아야 될 텐데 거국 중립 내각이 지금 새누리당에서 갑자기 야당이 주장하는 거국 중립 내각을 하자고 들고 나온 거 네. 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이 이걸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졌다. 거국 중립 내각을 하면 마지막 국정 1년은 정부라든가 여당의 책임만이 아니고 야당도 이 책임을 같이 가기 때문에 야당이 국정의 실패 책임을 같이 져야 된다. 이렇게 됐을 때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지금 좋은 카드를 던진 겁니다. 네. 그래서 야당이 주장했는데 야당이 이것을 또 안 받으면 또 이상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을 다시 한번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네. 대통령께서는 현 상황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시고 각계의 인적 쇄신 요구에 신속히 부응하기 위해서 대통령 비서실 인사를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전원이 사표를 제출하였습니다마는 국정 상황을 고려하여 이중 비서실장과 정책조정, 정무, 민정, 홍보수석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우선 민정수석비서관에는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을 내정했습니다. 최재경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은 대검 수사기획관, 법무부 기조실장, 대검 중수부장, 전주, 대구, 인천지검장 등을 역임한 수사 분야 전문가입니다. 홍보수석비서관에는 배성례 전 국회 대변인을 내정하였습니다. 배성례 신임 홍보수석비서관은 KBS와 SBS 보도국을 거쳐 국회 대변인 등을 거친 홍보 전문가입니다. 신임 비서실장과 정책조정, 정무, 수석비서관 등의 후속 인사는 조속히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부속비서관,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의 사표도 수리하였습니다.
네, 정영국 대변인의 인적 쇄신 발표를 함께 또 보셨습니다. 교수님,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 텐데요. 일단은 뭐 정해진 거는 이 신임 민정수석과 홍보수석, 민정수석에는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이 배정이 됐고 또 홍보수석에는 배성래 전 국회 대변인이 임명이 됐는데요. 일단 이 두 사람이 어떤 인물이고 또 이 두 사람이 가진 이력에 대해서 어떤 이 자리에 배치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전국 수습을 하기 위한 인사라고 봅니다. 네네. 최근에 최순실 사태가 앞으로 사법적인 처리 과정에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 전문가를 지금 민정수석에 해서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 대검 중수부장을 했기 때문에 수사의 베테랑입니다. 예. 그래서 수사의 베테랑이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가 없지만 수사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 대통령과 이것이 연계가 돼 있는 이런 사안이다. 엄청나게 유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말 기술적으로 컨트롤을 잘해서 명명백백하게 옳고 그름을 가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것을 속간해서 처단보다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지금 민정수석이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앞으로 이것이 이제 특검에 갈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것까지 대비하려면 이 검찰 출신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을 지금 이제 임명한 것 같고, 홍보수석 같은 경우는 지금 SNS 시대뿐만 아니고 언론이 권력의 제 몇 부입니까? 사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막강한 권력, 언론에 한번 타면은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나는 그런 언론이 대단한 건데 네. 언론 기능에 정통한 분을 임명했다. 언론 기능뿐만이 아니고 정치적인 어떤 마인드가 있는 국회 대변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KBS, SBS 보도본부에서 근무도 했고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이 수사 전문가와 언론, 대언론 창구를 맡을 사람을 먼저 우선적으로 임명을 했다. 이런 발탁을 했다고 봅니다. 네. 일단 뭐 그 새누리당에서는 이제 보니까요, 박 대통령한테 긴급 최고위원회 열어서 이제 거국 중립내각 구성 건의하기로 했다. 의견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여당 측에서 요구한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그걸 뭐 마냥 또 보이콧할 수는 없는 상황일 텐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거국 내각을 받아들이면 대통령 탈당이 저는 전제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것이 거국 내각의 취지입니다. 거국 내각이라는 것은 정말 선거 관리가 안 되고 어떤 정권이 특정 계파를 지지하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야당이라든가 소수파가 이거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불안을 느낄 때 그것을 안정감을 주고 정치 과정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거국 내각을 하면 그러면 거국 내각을 하는 순간 대통령 탈당이 전제돼야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이 거국 내각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론은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효율성은 떨어진다. 국회도 여야가 싸우고 정당도 대선을 앞두고 정당 내 계파가 싸우고 대선 후보끼리 엄청 싸우지 않겠습니까? 내각마저 각각의 다른 정파들이 온 장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서로 티격태격 싸우면 배가 산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지만 이것이 정치권 여당과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걸 대통령이 거부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국 내각을 하는 순간 대통령 탈당이 전제된다는 것이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국정의 앞으로 책임은 여당과 야당이 동시에 져야 된다. 그러면 임기 말에 대통령은 오히려 편할 수가 있고 새누리당은 이거에 대해서 국정의 부담에 대해서 한결 자유롭게 하면서 정권 창출에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대통령은 그래 그럼 야당이 먼저 줄기차게 야당이 주장한 두 가지를 다 대통령이 받아들이면 일단은 탈당을 할 것이고 그리고 거국 내각을 할 것이고 그러면 여야 거국 내각에 맞는 총리를 추천해라. 이렇게 청와대에서 이슈를 주도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협상을 하면서 서로의 유불리가 나타나면 또 정치권에서는 뺄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여야가 원하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것을 지금 인사도 다 수용하지 않습니까? 거국 내각이라든가 책임 총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대통령이 마다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대통령도 일정 부분 이 위기 국면에서 탈출해서 내년 대선 관리를 하면서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 내각 개편을 하려면 어쨌든 비서실장 등 후속 인선이 진행이 된 후에도 내각 개편으로 가야 될 텐데 그렇다면 뭐 비서실장 인선을 좀 늦춘 이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뭐 고려해야 될 것이 한두 개가 아니죠. 앞으로 정부 형태도 앞으로 이제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총리 운영 방식도 앞으로 결정을 해야 되고 이것은 여당과 야당이 서로 합의해서 가져오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럼 가져오면 그거에 맞춘 맞춤의 행사를 하겠다.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여기에서 점 찍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여당과 야당이 해서 그러면 장관 후보들 일단은 인사검증까지 해서 추천을 해라. 그러면 한동안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추천이 되겠습니까? 저는 상당히 어려운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훈수 주는 것은 쉽다. 네. 바꾸시오. 문재인 사람 바꾸고 거국내각 하시오. 이렇게 하기는 좋지만 정말 구체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대안을 가져오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여기에 또 수사, 네. 최순실 사태 이것도 지금 이제 검찰 수사하면서 계속 발표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 대통령 비서실장도 여야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야를 통할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비중이 있고 정치적인 경험이 많은 다선 의원이라든가 국정 경험이 많은 이런 분이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데 최순실 씨 관련 청와대 참모진 전원 교체가 됐다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관련해서 윤석열 기자의 전화 연결해서 저희가 좀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청와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을 해보죠. 윤석열 기자. 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과 관련해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청와대 정영국 대변인은 잠시 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원종 비서실장과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김재원 정무수석, 우병우 민정수석, 김성우 홍보수석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변인은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전원이 사표를 제출했지만 국정 상황을 고려해 일부만 사표를 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우성 부속비서관,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권력 3인방의 사표도 수리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현 상황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각계의 인적 쇄신 요구에 신속히 부응하기 위해 인사를 단행했다고 청와대는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아울러 일부 후임 수석 비서관 인사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신임 민정수석에 최재경 인천지검장을, 신임 홍보수석에는 배성례 전 국회 대변인을 임명했습니다. 신임 최재경 민정수석은 대검 중수부장 출신의 수사 전문가며 배성례 신임 홍보수석은 KBS와 SBS를 거쳐 국회 대변인을 지냈습니다. 정영국 대변인은 아울러 나머지 정책조정, 정무수석 비서관 등의 후속 인사는 조속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의 비서진 교체는 예상보다 다소 빨랐는데요. 더 이상 인적 쇄신을 늦출 경우 전국 수습의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박 대통령이 사실상 청와대 비서진 교체를 완료함에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 등 내각 개편도 단행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취재 기자 연결해서 네.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신임 박근혜 대통령의 참모진 교체 소식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니까 수석 중에서는 4명만 교체가 됐습니다. 나머지 수석은 국정 상황을 감안해서 유임이 된 상황인데요. 어쨌든 최순실 씨 파문 관련한 청와대 참모는 모두 교체가 된 건데 나머지는 또 유임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다 된 거 맞나요? 예. 뭐 나머지 앞으로 좀 또 추가적으로 도와주시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청와대 수석이 10분입니다. 10분인데 네. 그 안종범 정책수석 오늘 교체됐죠. 예. 그리고 김재원 정무수석 사표에서 아직은 이제 임명을 후임자를 안 했죠. 또 우병우 민정수석 교체했죠. 예. 뭐 일찍부터 교체하라고 야당에서 지금 주장하는. 그리고 정진철 인사수석은 유임됐습니다. 사실은 인사의 난맥성이 상당히 큰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의아하네요. 예. 인사수석을 교체를 해버리면 다음 인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사수석이 지금 이제 남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김규현 외교안보 수석이 있습니다. 네. 외교적인 그리고 또 국공 안보적인 어떤 측면에서 일단은 이 최순실 표 이 사태를 이제 위기를 극복하고 그다음에 이제 외교안보 라인을 또 겹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김성 홍보수석 대신에 배승래 홍보수석이 이제 임명이 됐고, 강석훈 경제수석은 지금 이제 유임됐고요. 현대원 미래전략수석도 유임이 됐고, 네. 김용순 교육문화수석 유임됐고요. 김현숙 고용복지수석 유임됐습니다. 그래서 10분 중에서 네. 4명이 이제 이렇게 교체가 되는 그런 이제 이번에
인사가 난 겁니다. 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성난 그 민심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어떤 방안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거의 일환으로 오늘 교체를 단행한 것 같은데요. 일단 이게 지금 상황에서 작금의 현실에서 어떤 소방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건지 상황인 건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고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정말 필요한 게 어떤 건지 모두 다 궁금해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1차적으로는 네. 최순실 사태를 정말 있는 팩트 그대로 해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서 국민들한테 알려주고 이 대책에 대해서 대통령이 대책을 발표하면서 물론 인적 쇄신도 하겠지만 발표하면서 재발 방지라든가 대국민 사과가 한 번 있어야 될 것이고 네. 두 번째는 결국은 정권은 인사가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동안 포진했던 집권 3년 동안 포진했던 대부분의 인사를 저는 대폭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다 교체해버리면 누가 일을 합니까? 인사를 교체할 때는 순차적인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인사수석까지 교체하면 그럼 나중에 야당에서 인사수석이 없는데 누가 대통령이 그럼 이걸 다 혼자 했냐? 시스템에서 하지 않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인사는 순차적으로 하되 예. 그래서 제일 지금 이 인사를 보면 네. 대통령께서 지금 중시하는 것은 최순실 사태를 파헤쳐서 이거에 대해서 결재해지하고 나가겠다. 네. 그런 포석으로 오늘 민정수석과 홍보수석을 네. 바꾼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물론 이제 이원종 비서실장도 지금 5개월밖에 안 됐는데 뭐 비서실장에서 이제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참모라는 것은 대통령은 국민이 뽑아준 주권자가 뽑아준 어떻게 보면 임기 동안 부여된 권력이고 네. 참모라는 것은 하루를 하다가 대통령의 어떤 집권 철학이라든가 방향에 어긋나면 바로 사퇴를 내는 것이 참모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5개월을 하든 하루라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정의 난맥상이 있으면 결국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 대통령 참모들이 책임을 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건국대 장성호 교수와 함께 청와대 인적 쇄신 발표 관련돼서 긴급히 대담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